턱드름이 말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여드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피부 지식 쉽게 이해하자, 피부과 전문의 문정훈 원장입니다. 유독 입 주변에 혹은 턱 주변에 올라오는 여드름으로 고민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입 주변 혹은 턱 주변에 올라오는 여드름을 줄여서 턱드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마스크 때문인지 턱드름으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를 참 많이 접하곤 합니다. 열심히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해도 잘 해결되지 않는 게 바로 턱드름인데요. 자, 오늘은 이 턱드름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턱드름을 어떻게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우리가 턱 주변에 올라오는 뾰루지들을 다 여드름, 턱드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여드름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제대로 올바르게 진단하지 못하면 엉뚱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진단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 턱드름으로 쉽게 오인되는 몇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낭염입니다. 이 모낭염은 모낭에 세균이 침투하여 발생하는 염증을 의미하는데, 이 여드름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황색 포도상규균과 같은 피부 상재균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지 관리가 주가 되는 여드름 치료를 한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고, 이 포도상규균을 없애는 치료를 해야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gram 음성 모낭염입니다. 생긴 것은 모낭염과 비슷한데 이 포도상규균을 없애는 항생제 치료를 해도 호전되지 않고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특수한 세균인 gram 음성균에 의한 모낭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입술 주위염입니다. 얼굴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입 주변에만 발생하는 게 특징으로 이 가임기에 젊은 여성에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염백선입니다. 주로 성인 남성의 턱 수염 부위에 진균 감염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이 붉은 홍방과 함께 고름이 차 있는 농포가 특징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소화기 유가종성 입주위 피부염입니다. 사춘기 이전의 소아에서 입 주변에 빨갛게 오돌토돌하게 올라오는 병변의 특징으로 굉장히 드문 질환이기 때문에 감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약물 유도 여드름 모양 발진입니다. 생긴 건 여드름과 거의 똑같지만 일반적인 여드름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약물에 의해 생기는 반응을 의미하는데요. 이 대표적인 원인 약물로는 스테로이드, 테스토스테론, 다나졸, 생식샘 자극 호르몬, 피임제, 고용량 비타민 B, 리튬, 항경련제, 항결핵제 등이 있습니다. 턱드름으로 오인될 수 있는 질환이 참 다양하죠. 문제는 얼핏 보면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피부과를 전문으로 트레이닝 받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고서야 실제로 각각을 구분해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진단해내지 못하면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 반응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여드름 치료 경험이 풍부하고 각각의 질환들을 직접 진단하고 치료해본 경험이 있는 이 피부과 전문의에게 턱드름 치료를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입 주변, 턱 주변에만 유독 여드름이 올라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간에는 자궁이 안 좋으면 입 주변에 여드름이 올라올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떠돌기도 하는데, 실제로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은 아닙니다. 자궁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산부인과에 내원을 하셨다가 거기서 자궁이 이상이 없다 라는 얘기를 듣고 다시 피부과에 찾아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지 분비를 증가시키는 호르몬, 아니면 스트레스, 식이 습관 등에 의한 영향으로 당연히 턱드름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또 그 외에도 입 주변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턱드름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입 주변, 턱 주변에 가해지는 피부 자극으로 인해서 이 턱드름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얼굴에 손을 댈 때 가장 많이 손을 가져다 대는 부위가 어디일까요? 바로 입 주변, 턱 주변입니다. 골똘히 생각할 때 입술을 만진다거나 아니면 턱을 괴기도 하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자극이 피부 장벽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피지 분비를 촉진해서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면도를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턱드름이 잘 올라올 수가 있겠죠.
심지어는 입 주변을 제대로 닦아내지 못하는 세안 습관, 그리고 양치를 하면서 치약이 흘러내리면서 가해지는 피부 자극이 만성적으로 반복되면 그 자체로 인해서 여드름이나 접촉 피부염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입 주변 피부 자체가 여드름 자국이라든지 흉터가 잘 남는 부위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드름이 생겼다가 가라앉았다고 할지라도 그런 여드름 자국이나 흉터가 남아서 마치 여드름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요소들이 턱드름 발생에 관여한다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턱드름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부과에서 올바르게 치료받는 것은 물론 각각의 요소들을 교정해 나가려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다양한 원인들이 턱드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어떤 원인이든지 간에 이 여드름이라는 것은 각질과 피지 그리고 여드름균에 의한 염증 반응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드름 치료를 잘 받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먹는 약, 바르는 약에서부터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압출이나 스케일링, PDT 등을 고려할 수가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1450 나노미터의 레이저 치료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다만 개개인이 갖고 있는 유전적인 성향 그리고 피부를 자극하는 외부적인 요인의 유무, 여드름의 중증도에 따라서 치료 플랜이나 치료 기간은 조금씩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초에 피지 분비가 과도한 지성 피부인데 평소에 면도를 자주 한다거나 마스크를 자주 착용하시는 경우라면 이제 한두 가지의 치료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병행한 복합 치료를 받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홈케어만으로 개선을 원하신다면 여드름 홈케어에 관련된 이전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다만 아주 초기의 경도의 여드름은 홈케어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여드름은 홈케어로 해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여드름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여드름 자국이나 여드름 흉터로 이어질 수 있어서 더 치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홈케어로 해결이 안 되는 여드름은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턱드름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이 턱드름이 여드름인지 혹은 다른 종류의 피부 질환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우선이고, 만약 여드름이 맞다면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소나 습관 혹은 교정할 부분이 없는지를 찾아보고, 또 적절한 홈케어와 피부과적인 치료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겠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윤의 문정윤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